사람 이야기, 사랑 이야기 사랑 이야기, 사이입니다. 사이입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편안하게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문희입니다. 게스트로 도윤님이 우리 방송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도윤입니다. 지금 저는 현재 공간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요. 혹시 그러면 도윤님 공간 디자이너는 네. 우리 게스트분으로 처음이거든요. 아, 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짧게 소개 가능할까요? 아, 저는 전체적으로 공간을 디자인하기도 하고, 공간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케치업 업무나 캐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 디자인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우리가 디자이너라는 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왜 공간 디자이너를 조금 더 하고 싶으셨던 건지. 저는 새로운 공간을 찾아가거나 경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건 어릴 때부터 그랬어서 꿈도 자연스럽게 공간 디자이너로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서울에 있는 공간 중에서 내가 여기는 좀 디자인이 괜찮았다라는 음, 뭐 어떤 몰도 괜찮고 아니면 뭐 공원도 괜찮고 기억에 남는 장소 있을까요? 네. 저는 하우스 오브 신세계라고, 알죠, 저도. 그 강남에 네. 있잖아. 네네. 거기가 좀 많이 기억에 남는 장소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 처음 갔었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네. 원래는 진짜 그냥 지하가 네. 저는 예전부터 갔으니까 네. 되게 모던한 그냥 백화점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게 리뉴얼 되면서 조금 더 럭셔리해지고 식당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식당도 들어오고. 네. 그리고 그 공간이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좀 줄을 서서 먹는 맛집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참 기획을 잘하셨다라고 생각한 공간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네. 거기 이제 여경래 셰프님이 하시는 그 아, 만두 네. 웨이팅 하면서 네. 기다렸다가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맛있으셨나요? 제가 좀 좋아하는 셰프님인데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아, 맛있다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왜냐면 요게 좀 방송에 나왔을 때는 진짜 맛있게 보였는데 네. 제가 생각에는 다른 맛있는 것도 많다. 아, 너무 솔직하게 그렇죠. 얘기했나? 아니요, 솔직한 거 좋죠. 그러면 도현님 혹시 여기 스튜디오 방문 전에는 어떤 생각하고 왔어요? 우선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도 물론 있었는데요.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다 보니까 설레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도현님이 또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으니까 아, 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렇게 대화 나눴는데 오프닝 토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그저 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 도현님은 최근에 어떤 걸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SNS, 인스타그램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친구들과의 소통을 하고 있어서 인스타그램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인스타에 그러면 뭐 게시물을 올리는 주기 아니면 스토리를 좀 이렇게 올리는 주기 같은 게 있을까요? 주기는 없고요. 그냥 제가 끌리는 대로 올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게시물 올라간 것 중에 좀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거. 인기가 많았던 거. 최근에 지하철에서 거울샷을 찍어서 릴스를 올린 적이 있는데, 네, 그 릴스를 많이들 봐주셔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반응이 좋았을 때 네. 어떤 게 감정이 가장 커지는 거예요? 뭐 즐거움, 행복이에요? 아니면 뭐 신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이 정말 처음이어서 신기했어요, 우선.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험인데 내가 올린 컨텐츠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좀 이렇게 반응도 해주고 네. 뭐 조회수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거였군요. 네, 그래서 신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이제 올릴 걸 또 생각하게 되는 건가요? 아직은 일상적인 부분에선 없고, 좀 광고나 협찬 게시글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또 궁금했었던 게 네.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앱 중에서 네. 우리가 유튜브랑 넷플릭스가 있잖아요. 아, 네. 하루 종일 해야 된다면. 저는 이 부분이 좀 명료하게 나뉘는데요. 앞에 하루 종일이라는 조건이 붙여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를 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넷플릭스 어떤 콘텐츠를 좀 좋아해요? 저는 시리즈로 나오는 걸 가장 좋아하는데요. 작품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기묘한 이야기 재밌게 봤고요. 워낙 그리고 유명한 작품이잖아. 네, 흑백요리사도 재밌게 봤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드라마도 좋아하고 예능도 좋아하시는 거군요. 네, 근데 이게 20대 분들이 그 썸을 탈 때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예전에는 원래 라면 먹고 갈래였는데 아, 네. 이게 뭐 넷플릭스 보러 갈래 아, 이런 걸로 바뀌었다라는 그 인터넷에 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세대가 네. 아니니까 혹시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 넷플릭스에 같이 보자라는 말이 플러팅의 음, 하나의 기술이 된 게 맞을까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말을 들어보거나 해본 적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네. 어떤 그냥 하나의 플러팅의 그 대사처럼 나온 거군요. 네네. 그럼 요즘 젊은 친구들은 플러팅 할 때 요런 말을 한다 아니면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요런 제스처 같은 행동이 있을까요? 내가 기억에 남는 뭐 받았던 것도 괜찮고. 제스처나 행동, 제스처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플러팅, 관심이 있다 하면 약속을 잡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핫플레이스 가자. 그러니까 맛집을 네, 같이 그쵸. 가자는 거잖아. 같이 뭔가를 하자라는 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생 때 기억에 남는 플러팅이 딱 두 개 있어요. 네. 이게 플러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걸 플러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고백을 했었죠. 네. 웃길 수도 있는데 하나는 파마하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네. 상대방 분이요? 그러니까 여자분이잖아. 네. 여자분이 파마를 하는데 같이 가자. 근데 이 파마라든지 여자 머리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렇죠.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랑 같이 보내고 싶은 시간이 길어도 괜찮구나라고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뒤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부터 관계가 조금 진전이 잘 됐거든요. 네. 그건 확실히 플러팅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이거 같아요. 이건 진짜 제 연애사 중에서 무조건 기억에 남는 건데 네.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나 데리러 와줘. 아, 그러니까 원래는 썸 타는 사이였어요. 네. 그래서 연락만 하다가 어? 그 친구가 술을 먹고 친구랑 술 먹고 나서 네. 데리러 와달라 그런 거야. 그래서 저도 원래 밤 늦게잖아요. 거의 새벽이잖아요. 네. 20대 때는 새벽까지 마시니까. 네. 이건 플러팅 맞나 해서 당연히 갔었고 저도 마음이 있었으니까 갔었던 거고 네. 가서 그때 마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 아, 이런 플러팅이 자꾸 기억에 남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30대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네.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막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막 연애 얘기도 하고 그쵸. 요즘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게 아닐까. 음, 혹시 도현님은 이런 플러팅 기억에 남는 거 뭐 연애 예능에서 본 것도 괜찮고 있을까요? 어, 이상형이다. 라는 말을 해주는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상형이다. 그럼 그거는 어떤 의미예요? 아,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상형이라는 말은 좀 쉽게 나오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저는 이제 이상형이 없거든요. 네. 혹시 도현님은 이상형이 있어요? 근데 외적 이상형과 내적 이상형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나눠집니다. 그럼 그걸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외적인 건 사실 그때그때 다르고요. 내적인 건 하기 힘든 말을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내적 친밀감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런 사람한테 조금 더 호감이 가거나 네, 내가 좀 다가서도 괜찮겠다라고 느끼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20대 때 이상형이 또렷했거든요. 네, 저는 그러니까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물어보면 이런 사람 좋아해 라고 말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런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이상형이 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좀 웃긴 얘기지만 어, 원래 20대가 되고 나서 이상형이 자꾸 있잖아요.
그쵸. 이런 사람을 그래도 내가 20대가 끝나기 전에는 만나봐야지라면서 뭐 대학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동아리 활동하면서 아니면 무언가 하면서 만나려고 노력하지만 못 만나는 적도 있고 네. 근데 만났기 때문에 저도 연애를 했고 다만 그 기간이 끝나면 이상형이 좀 사라지는 게 아닐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현님이 네. 아직 그런 분을 안 만났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상형을 추구하거나 이상형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게 아닐까라고 짧게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어, 아닌가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형이라는 말 자체가 네. 조금 이상향적인 거니까 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런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기 힘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좀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음, 제가 추구하는 모습이기도 해서 좀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꼭 만나시길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이야기 나눠볼 게 네. 휴대폰을 사용 못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 휴대폰을 사용 못한다면 이게 영원히인지 하루 정도인지에 따라 다른데요. 하루 하루. 정도는 디톡스 한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동안 휴대폰을 안 보거나 아예 뭔가 멀리 놔두거나. 저는 원래 휴대폰을 그렇게 자주 보는 편은 아니라서요. 뭔가 행동을 하거나 뭐 넷플릭스를 시청한다거나 일을 하거나 하지 핸드폰을 그렇게 자주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어떤 사람들은 밥 먹을 때도 보고 네. 뭐 샤워할 때도 음악 틀어놓으면서 휴대폰 놔두는 사람도 네, 있고 네. 잠자기 전에도 유튜브 한번 시청하고 나서 주무시는 분도 있지만 네. 도현님은 그 정도는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목적이 있을 때 넷플릭스 봐야 된다. 네. 인스타 뭐 게시물 올려야 될 때만 보는 거거든요. 네. 뭐 연락을 해야 된다 이런 일이 있다면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요즘 일부러 휴대폰을 안 봐요. 어떤 이유이실까요? 이게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휴대폰을 자꾸 보고 있으니까 뭔가 신경 쓰여. 그러니까 아이폰이 휴대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려줄 때가 있거든요. 아, 네. 하루 사용량이 딱 뜰 때 너무 많다고 느껴지면 네. 저는 그날은 안 보거나 그 네. 다음날에 조금 덜 보거나 휴대폰은 원래는 옆에 둬야 되는데 네. 아예 그냥 어디 뭐 서랍 같은 데 넣어둬서 안 보거나 근데 막 어. 진동이 울려도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약간 이렇게 멀어져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 약간의 현타를 느끼셨군요. 현타는 아니고 의존도는 좀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아. 같아요. 아, 조절을 하신 거네요, 예, 조절을 그러면. 하면서 좀 멀어지면 어떨까? 네. 그러니까 혹시 이게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항상 하다가 안 하면. 네. 근데 부작용은 안 생기더라고. 제가 그쵸. 운동할 때는 네. 뭐 제가 운동 길게 할 때 2시간 반 정도 하거든요. 그냥 네. 집에 놔두고 가요. 그러니까 연락 와도 어쩔 수 없지. 예전에 그러니까 연락 안 받으면 미안한 마음에 그러니까 항상 챙겨가고 네. 이랬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죠. 그러면 도윤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 봐요, 안 봐?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일단 보긴 해야죠. 네. 인스타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 카톡을 보는 거예요? 카톡을 봅니다. 그러면 그 카톡에 연락 온 사람들한테 바로 대답해주는 편이에요? 아니면 내가 좀 그래도 여유 있을 때 때에 따라 다른데 시간이 없다 하면은 우선 해야 될 것을 하고 여유가 생겼을 때 아까 그거 답장해야지 하고 답장을 하는 편이에요. 그게 뭐 사람들마다 좀 성향이 다르겠지만 네. 아침에는 좀 이렇게 많이 보는 편이다. 네, 아침에도 보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대하니까 또 재밌네요. 그러면 오프닝 토크는 여기서 마치고 짧게 공지해 드릴게요. 오늘 방송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시즌 7 30회이거든요. 이게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저는 10회, 20회, 30회 그리고 뭐 100회 이런 숫자를 좋아해요. 음, 그래서 30회까지 같이 해주신 게스트 분들과 그리고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구독자분들에게 감사 인사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요즘 댓글이 좀 많이 달렸던데 항상 잘 읽고 있으니까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30회 축하 인사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구독자분들이 기다리는 사연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똑똑. 어서 오세요. 차분히 고민을 들여다보는 곳 사이 상담소입니다. 힘든 일이 있다면 사이 이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오늘은 김나연님 고민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27살 직장인입니다. 요즘 제 일상에서 제일 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냥 스쳐 지나갈 인연인지 아니면 제가 괜히 겁내고 있는 건지 계속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요. 상대는 저보다 한 살 많은 남자고요. 처음 알게 된 건 올해 초였는데 그때는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였고 진짜 가까워진 건 4월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됐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되게 헷갈리는 게 표현이 엄청 적극적인 건 아닌데 그렇다고 아예 관심이 없는 느낌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좀 도현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 썸을 타는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했었을 때 도현님은 눈치를 빨리 채는 편이에요. 이 사람이 뭔가 그러니까 나랑 썸을 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 눈치를 빨리 채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카톡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만났을 때 대화하면서 이런 모습이에요? 상대방 분이 플러팅을 하시거나 둘이서 보는 약속을 잡는다거나 하면 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네. 일상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뭔가 내가 썸을 타고 있는 사람과 아니면 호감 있는 사람한테 조금 더 끌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그냥 친한 사이면 네. 카톡을 주고받아도 공적인 거든 사적인 거든 그냥 그 안에서 희발이 되거든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썸을 타는 사람이면 자꾸 생각이 나요. 내가 카톡을 원래 안 봐야 되는데 한 번 더 보고 아까 무슨 대화했지. 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면 썸은 맞고 다만 이게 상대가 나한테 얼마나 관심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네. 그러면 제가 사연을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퇴근하고 힘들다고 하면 오늘 또 고생했네. 집 가서 푹 쉬어 이렇게 말해주고 별거 아닌데도 그 말이 이상하게 계속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한 번은 장난처럼 오빠는 왜 이렇게 연락이 느려요라고 물어봤더니 나 원래 카톡 잘 안 봐. 미안. 키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아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넘겼는데 또 어떤 날은 먼저 오늘 뭐해? 퇴근했어?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럴 때마다 괜히 설레고 아 나한테 호감 있는 건가 싶어지거든요. 근데 또 제가 오늘 바빠요라고 물어보면 몇 시간 뒤에 이제 봤다 키키 이렇게 오기로 해서 이게 진짜 바쁜 건지 아니면 제가 우선순위가 아닌 건지 계속 생각하게 돼요. 한 번은 용기 내서 우리 다음에 밥 먹어요라고 했는데 좋지 키키 시간 맞춰보자라고 하더니 구체적인 얘기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도현님 여기 네. 대화를 봤었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애매하다고 느껴집니다. 이게 잘 보면 네. 사연자님은 몇 단계 조금 더 다가섰어요. 네. 다만 이 남자분의 반응은 지금 우리가 봤었을 때 제3자가 봐도 뭔가 미지근해.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님은 조금 이렇게 콩깍지가 씌어 있으니까 요 정도는 괜찮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콩깍지인데도 이 남자는 뭔가 아직까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사연 다 듣고 나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래서 조금 김이 빠졌는데 며칠 뒤에 아무렇지 않게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이냐라고 연락 오니까 이 사람이 저를 신경 쓰고 있는 건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정리해보면 분명히 저한테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도 아니라서 더 헷갈려요. 밀당을 하는 건지 원래 성격이 이런 건지 아니면 아직 마음이 그 정도는 아닌 건지 문제는 제가 이 사람 연락 하나에 기분이 너무 흔들린다는 거예요. 카톡 오면 괜히 웃고 안 오면 계속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더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게 썸이라기엔 애매하고 그냥 아는 오빠 사이라기엔 감정이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더 고민이에요. 이 관계를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제가 먼저 마음을 정리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생각이 너무 궁금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도현님, 우리가
뭐 결과를 먼저 말하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썸이에요 아니면 어장이에요? 아, 저는 어장이 조금 가깝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좀 몇 가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현님이 봤었을 때 요 사연 안에서 이런 건 확실히 어장이다. 연락을 더 이어가려고 하거나 만남을 성사하려고 하진 않는데 또 보이지 않으면 다시 한번 또 다가오고 애매하게 행동을 한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연자님이 지금 요 타임라인을 우리한테 어떻게 보내줬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사이에 분명히 조금 더 대화도 있었을 거고 한 번쯤은 만나셨을 것 같긴 해요. 네. 다만 지금 우리가 연락으로만 봤거나 대화로만 봤었을 때는 이 남자가 그냥 관심이 있어 보이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어, 맞잖아요. 아, 호감 있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으면 네. 이렇게 대화를 끝내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한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어가려고 우리가 하거나, 알 수 있는 이런 제스처라든지 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어장에 지금 들어가 계신다라고 어, 조금 마음 아프지만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구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카톡이 이 사람이 진짜 느린 사람인지 아니면 일부러 밀당을 하면서 늦게 하는 사람인지 네. 어떻게 혹시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도련님은? 저는 사실 이거는 구분하기 힘들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뭐 말로는 얼마든지 난 원래 느려 라고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확인을 해본다 라고 하면 저는 같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폰을 많이 보는 사람인지 타이핑을 많이 하는지 그걸 볼 것 같아요. 나랑 같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이랑 연락하는 거는 답장이 빠른 거잖아요. 그쵸? 맞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사람한테는 답장하는 거니까 네. 나랑 없을 때도 답장이 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근데 만약에 같이 있는데 폰을 잘 보지 않고 연락을 누군가와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정말로 느린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연자님이 요 상황을 한번 보고 나서 중요한 게 네. 나한테만 빠르다 그러면 무조건 제일 좋은 건데 그쵸? 나한테만 느린 거면 이 사람이 나를 자꾸 밀당하거나 뭔가 일부러 애타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썸이 아니어도 누군가는 이렇게 자꾸 밀당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장 같은 거잖아요. 네. 너 나의 어장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와. 근데 제일 나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이 사연자님 마음을 다 알면서 이걸 계속하는 사람. 네. 아, 이거는 무조건 빠져나와야 돼. 네. 내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뭐 5% 남아 있어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 사람한테 연락 안 하거나 카톡이 와도 그냥 쉽거나 네. 근데 그 정도 마음이 되긴 쉽지 않죠. 왜냐면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카톡 오면 나는 원래 안 하려고 했지만 자꾸 확인하고 싶고 네. 보내려고 하니까. 혹시 어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러니까 20대 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30대 때는 어장을 겪은 적이 없고 네. 20대 때는 대학생활 또 하고 이제 네. 저도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지만 그 이성이 나를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네. 어장은 그 상대가 만드는 것도 있지만 내가 들어갈 때가 더 많았어. 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감정이 스스로 커져서. 그러니까 내 감정, 그러니까 머리는 알지만 네. 마음은 그게 잘 제어가 안 되지 되는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그랬던 부분이 지금처럼 20대 분들의 연애 예능이라든지 이런 상황 같은 거 몰랐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뭐 플러팅 그리고 어장에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네.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20대가 지나고 30대쯤에 라디오를 듣는데 네. 그 사연자분이 DJ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런 사연은 어장이 맞나요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사연과 비슷해요. 네. 근데 제가 그 사연을 듣다가 깜짝 놀랐던 게 나도 저러고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이 좋아하는 마음이 내가 커져서 자꾸 뭔가 해줄 것 같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원래는 그러니까 썸이었으면 뭐 일주일에 한 2번 이상 만나야 되는데 뭐 2주에 한 번 만나지만 나는 그게 기다려지고 네.
의미 혹시 부여도 하게 그렇죠. 되고, 도현님은 뭐 어장의 의미가 또 다른 게 있을까? 어장이란 제가 생각하기엔 마음이 없는데 여지를 계속 주는 게 어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여지라는 게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자꾸 빠져들기도 하고 못 그쵸. 빠져나오기도 하고 네, 우리가 이게 경험해보면 아는 것 같아. 어장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어장이라는 거에 들어가 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왜 빠져 이러는데 네, 들어가 본 사람들은 알아요. 20대 때 이런 상황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네,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 건데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안 주거나 내가 생각하는 기대만큼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좀 궁금해요. 연락은 하는데 관계 진전이 안 될 때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락은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장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사연자님이 좋아하면 대화는 계속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좋은 게 아니잖아. 대화만 나누는 사이. 그쵸. 애매한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관계가 진전이 되지 않을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좋아하면 직진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런 관계가 더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사연자분이 한번 직진을 제대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연자님이 이 남자분의 마음이 궁금하다면 물어봐야 돼요. 오빠 우리 사이는 무슨 사이야? 네, 근데 여기서 이 남자분의 대답이 중요한 게 그래도 나름 나한테 설명을 하는 것 같아. 이제까지 잘 몰랐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한 번쯤은 조금 더 지켜봐 줄 수 있지만 오히려 이렇지 않고 막 핑계를 대는 거야. 자꾸 이상한 이유로 막 대는 거야. 그러면 이 남자는 확실하게 나를 어장에 넣어 놓으려고 했었던 사람이 맞는 거잖아. 근데 그쵸. 이거는 어떤 뭔가 워딩이 없어요. 내가 들어보면 알아요. 네, 내가 그때 바로 깨우쳐줘요. 내가 직접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제일 좋은 대답은 우리 이제 뭐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듣는 것도 좋지만 네, 이 지금 미련을 없애기 위해서는 요런 뭔가 끝맺는 말을 갈무리 할 수 있는 무언가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야 아쉬움도 남지 않고, 아, 그때 말이라도 한 번 더 해볼 걸. 이라는 후회도 좀 덜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이게 신뢰가 안 된다면 네. 도현님은 이 남자 입장이었던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도현님을 조금 더 아, 좋아하고 다가오는데 나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if. 저는 네. 제가 다가가는 것도 직진이고, 다가왔을 때 제가 마음이 없다면 확실하게 말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성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야. 네. 이성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 여지를 주는 게 그 상대한테도 좀 희망 고문이고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렇게 됐었을 때는 맺고 끊음이 확실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연자님이 상처를 당연히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게 아닐까.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여성분들은 남자분들이 이 애매모호한 관계일 때 어떻게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어장이 아니어도 그냥 우리가 어장이라는 표현은 너무 이제 좀 나아간 것 같고 네. 확신이 없는 관계인데 썸을 길게 타거나 아니면 썸인데 표현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음, 썸인데 표현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이 뭐 네. 경상도 남자여서 뭐 아, 독특하고 약간 뭐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운. 생각하는 표현보다는 적을 때 아, 저는 헷갈리면 그냥 물어봐요. 그래서, 원래 이런 편이냐? 뭐, 예, 그러면 네. 도현님이 물어봤었을 때 확실히 항상 그 대답이 내가 마음에 드는 대답이 왔었어요. 네, 그래도 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조금 더 진전된 관계로 갈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호감을 조금 더 발전시켜도 된다고 느꼈던 거군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나랑 맞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썸이 잘 되다가 갑자기 마음이 확 식을 때는 언제? 그럼 뭐를 보고 나서 이렇게 식어버려요? 그런 건 없었어요. 음,
그러면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이 썸을 타다가 딱 한 번 감정이 이렇게 내리막길로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음. 타다가 막 한 달에 자주 만나고 연락도 잘 하다가 제가 술 먹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네. 네, 술 먹는데 친구들이랑 먹거나 이런 건 괜찮아요. 네. 이성들이랑 먹는데 늦게 마시는 거. 아. 이런 거면 저는 썸일 때는 이거 무조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식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 이걸 몰랐는데 만나다가 여자친구가 그러다 그러면 이해해 주거든요. 네. 근데 썸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말하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이제 더 다음날 연락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식어버린 거야. 이거는 아.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거기에 대한 나도 모르는 기준이 확고하기 때문에.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럼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음, 나와 맞지 않는구나. 내가 내 기준과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거리를 두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때 거리 둘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카톡이 오는데 어떻게 뭐 조금 이렇게 단답을 하던가 그랬던 거예요. 연락이 뜸해지고요. 그리고 약속을 좀 미루거나,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조금 더 빨리 대답을 했지만 한 3시간 만에 대답할 때도 있고 네. 한번 보자 그래도 나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단호하게 바로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썸이었다는 거는 좋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마음만 식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쿠션 같은 걸 넣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도 눈치를 챌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한번 욕먹을 때도 있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네. 게 내가 마음에 없는 사람한테 계속 연락하고 잘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네. 좀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눈치를 챌 수 있게. 그리고 나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와 너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썸을 잘 정리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네. 그러면 도현님은 이 사연자님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저 솔직하게 말하면, 방금까지 다 솔직하게 말하신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은 상대를 애매하게 헷갈리게 두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확신을 주는 사람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게 이게 잘 보면 이렇게 계속 애매모호하게 하다가 잘 돼도 내 감정이 더 많이 쓰였어요. 네. 연애가 시작돼도 나는 이미 뭔가 마음적으로는 좀 지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커플들은 어느 순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애타고 뭐 이렇게 붙잡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썸을 탈 때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아니면 내 기분 좋게 막 들뜨고 설레고 이런 감정이 어느 순간 연애로 넘어가는 게 제일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네. 오늘 사연을 좀 들으면서 뭔가 사연자님 마음도 이해하지만 빠르게 정리해야 내가 다음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럼 나연님 사연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시즌 7 하루 정리 나를 지치게 하는 마음의 대화로 들어가 볼게요. 몸이 힘든 날도 있지만 마음이 먼저 지쳐있던 것 같아서 이걸 좀 얘기해보고 싶었던 게 저는 원래 좀 잘 안 지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진짜 오래 하면서 지치지 않았기 때문에 왔어요. 네. 원래 한 4월쯤에 좀 지쳤어요. 어. 왜냐하면 방송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줄은 계속 잡혀 있는데 네. 내가 좋은 마음으로 나갈 수 있을까? 아. 그러니까 저는 항상 스튜디오 올 때 여기서 즐겁고 그리고 게스트 분들을 맞이해야 되니까 좋은 마음으로 오고 싶은데 지쳐 있으니까 나 이제 진짜 방송을 그만둬야 되나? 이런 살짝의 음. 그러니까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 안 돼요. 그만큼 지쳐 있었는데 네. 또 좋은 일이 생기니까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언제 지치는지 아니면 나의 하루는 어땠는지 이렇게 돌아보시는지. 그럼 도현님한테 물어볼게요.
뭐 최근에 지쳤던 적 있을까요? 저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을 만나고 오면 좀 지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나를 소모시킨 시간이 좀 길었다라고 했을 때 지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만나고 오면 되게 편안한데 어떤 네, 사람은 자꾸 내가 눈치 본 것 같고 아니면 대화는 분명히 했는데 뭔가 계속 뭐안 맞았던 것 같은 네. 이런 느낌이죠.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거는 도현님은 마음이 여린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들어주고 있었고 그러니까 의견이 다를 때 너무 충돌한다 하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지칠 수밖에 없는 마음이잖아요. 네. 그럼 이런 생각은 든 적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자존감이 낮아진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 버프를 같이 받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제가 힘들 때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면 그 행복한 영향을 저도 받기 때문에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주변 친구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좀 네. 기억에 남는 일 있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막 나한테 얘기해 줄 때 있잖아요. 좋은 일이요. 좋은 일을 들으면 같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좋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나도 축하해 주고 싶고 네. 잘 됐었으니까 네. 그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된 거니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게스트 분들 중에 그러니까 대학생이었다가 네. 우리 방송에 왔을 때는 대학생이었다가 음, 이제 방송에는 자주 못 왔지만 취업을 하신 분. 네. 그냥 취업했다고 저한테 연락 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고 제가 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한테 카톡으로. 저 근데 그때 방송하고 나서 나도 모르게 기도를 했다. 네. 꼭 잘 되셨으면 좋겠다. 취업 잘 되셨길 어,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네. 해주시는데 감동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마음이 같이 연결되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뭔가 연결돼서 그분도 저한테 취업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저도 네.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더 축하를 드렸던 네. 이런 경험이 있어서 구독자분들에게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럼 다음 질문은 남한테는 괜찮다고 하지만 나한테 유독 타협하지 않는 기준. 저는 유독 이런 게 많이 있는데요. 그럼 몇 가지만 얘기해줘요. 도덕적인 관념에서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하지 말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그 친구를 좀 안 좋게 보거나 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 자신이 그러는 거는 약간 용납할 수가 없어서. 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확실하게 네, 타협하지 않고 지키려고도 하고 네, 우리가 이게 쉽지 않은 게 나 스스로를 더 기준을 엄격하게 만든다는 게 네, 가끔은 때로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 예를 들자면 저는 무단횡단을 진짜 안 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출근길이라든지 어떤 진짜 급박한 상황이 있어도 그냥 기다려야지. 내가 늦으면 늦었다고 얘기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지. 여기서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요즘 우리 회사 앞에 그 횡단보도가 되게 많아요. 근데 네, 차선이 긴 횡단보도는 아닌데 네, 거기서 이제 자꾸 무단 횡단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이 오늘 또 지가 하는구나. 저러니까 뛰어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약간 뭐 양가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내일은 10분이라도 더 일찍 나오세요. 요런 마음이 들어서 갑자기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 같고. 음, 그리고 저 이거 있어요. 제가 좀 엄격하게 하는 게 저는 밤늦게는 잘 안 나가요. 네, 그러니까 10시 이후에 나를 이제 불러낼 수 있는 사람은 네.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여자친구. 아, 그러니까 저는 친한 친구가 10시 이후에 연락 와도 갑자기 온 거잖아요. 네, 근데 진짜 뭐 예를 들면 그 친구가 힘든 일이 있어서 진짜 아픈 일이 있어서 온 거면 이해를 하는데 네.
그냥 뭐 술 한번 아, 먹지 않으면 뭐 어디 한번 가자 이러면 밤에 안 나갔다. 네. 갑작스러운 약속 네, 그런 이런 걸 거. 되게 안 좋아했던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눴는데 다음 질문으로 가자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 버티는 중이에요? 아니면 거리를 좀 두는 편이에요? 혹시 언제 도현님은 좀 그런 걸 느껴요? 나 인간관계가 좀 어렵다 아니면 잘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보면 친한 사이한테 느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네.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에서 왜냐면 이건 공적인 자리지만 계속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 있잖아. 네. 피로감을 느끼는 이유에 따라서 좀 나뉠 것 같은데요. 친구가 고민을 털어놨다. 오히려 그 고민을 털어놔 준 게 가끔은 피곤할 수 있겠지만 음. 오히려 고마울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감정을 쏟아붓는다. 아, 그러면 네. 도현님이 그 고민에 좀 감정이입을 많이 하거나 몰입하기 때문에 나도 조금 더 힘들어지거나 지칠 때가 있는 거군요. 네. 근데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좀 약간 요즘 말로 하면 감정 쓰레기통이 된 음. 기분이다. 그런 느낌을 받으면 조금 거리를 둘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 그 친구도 알 수 있는 거고 네. 그 상대도 알 수 있는 거니까. 네. 저는 근데 인간관계라는 걸 진짜 10년 동안 우리 방송 주제로도 얘기만 했잖아요. 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재밌는 논문을 봤었거든요. 네. 어떤 주제에 토론을 하면 할수록 네. 그 토론에 대한 대답을 못 찾는 그 심리 실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심리학 아, 논문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네. 저도 인간관계에 답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어떤 답을 듣고 싶어서 게스트분들에게 물어보고 아니면 그 청취자분들에게 질문도 하고 아니면 저 스스로도 뭐 서점에 가서 인간관계에 대한 책 네. 그런 또 뭐 심리학자가 쓰는 유튜버 같은 것도 봤거든요. 네. 답을 못 찾았어. 그러니까 피로감을 느끼면 그냥 느끼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멀어져야 되고 네. 요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 없다. 내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독자분들이 아마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피로감을 많이 느끼실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리를 좀 두시면 더 괜찮아지고 때로는 회사 생활하면서 좀 버티셔야 되는 것도 있어요. 회사 생활 하다가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이 회사 계속 다니고 싶으면 네. 잘 버텨야 될 때가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다음 질문은 포기하고 싶을 때 나는 어떤 고민 후에 결정을 확실히 내리는 편인지. 혹시 최근에 뭔가 포기하거나 아니면 내려놨던 일이 있을까요? 저는 포기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해보고 힘들다 하면 중간에 좀 쉴 수는 있겠지만 포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했었던 일 중에서 이렇게 내가 기대한 만큼 안 됐었던 일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열심히, 그러니까 네, 도현님이 진짜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부지런히 채워가기 때문에 네. 안 되는 게 아닐까. 될 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면 그만큼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가짐 같아요. 네, 어떤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걸 더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네, 나도 모르게 이걸 뭐 내려놓거나 이런 게 생기는 거니까. 네. 그리고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세다. 기세로 하면 된다. 그러면 시작할 때 어떤 고민을 해요? 어, 이런 요소들을 한 번쯤은 더 생각해보고 시작을 한다던가.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너 이거 정말 좋아해? 끝까지 할 수 있어? 시간을 이만큼 투자해야 되는데도 할 수 있어? 이런 조건들을 붙여서 저한테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웃긴 질문을 할게요. 네. 사회 방송에 초대됐을 때 이때 뭐 살짝의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 이건 새로운 일이잖아. 고민은 없었는데요. 좀 떨리고 긴장해서 실수할까봐. 아, 오히려 네, 그런 걱정은 있었고요. 근데 또 설레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제가 새로운 경험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설렘의 마음이 크는 거는 고민 없이 바로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설렘이 나한테 더 큰 무언가를 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 마음 그대로 하면 기분도 더 좋고 네. 즐겁게 잘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하셨군요. 아, 그냥 뭐 재밌게 물어본 거니까요. 네. 그러면 혹시 이거 있을까요? 지치는 순간에 이건 정말 하지 말자라고 정해둔 것들. 지치는 순간에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뭐 한 3개월, 뭐 6개월 동안 얘기 안 한 적도 있어요? 네, 해결이 될 때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게 궁금해요. 누군가가 도현님의 그런 상황을 눈치챈 적. 너 원래 이런 일 있었는데 나한테 말 안 해줬더라?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아, 서운함도 살짝 들어있지만 진짜 걱정이 돼서 이렇게 네,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고마운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안 보여주려고 했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애정이 있으니까 네, 말해줄 수 있는 거여서. 고맙죠. 왜냐면 말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상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 그 고민을 나누고 나면 좀 상대도 같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마음이 안 좋지 않을까 라는 걱정 때문에 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도윤님 얘기 듣다 보면 네. 도윤님이 배려심이 큰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감사합니다. 가지면 친구 네. 입장에서도 나중에 듣고 나면 더 고마울 것 같아요. 아, 제가 그 걱정들을 나누면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한 4년인가 5년 전에 진짜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 가족 중에. 네. 근데 친한 친구 결혼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리고 내가 사회를 봐야 돼. 네. 근데 그게 아이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좋은 일이니까 내 친한 친구의 사회도 봐야 되는데 이 안 좋은 일이니까 겹치니까. 네. 그때 저는 말을 안 했죠. 왜냐면 친구가 결혼해서 잘 살기를 바랬으니까. 그래서 네. 사회를 봤을 때도 막 웃으면서 했지만 마음 나중에 한켠에는 마음 한켠에는 계속 뭔가 그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었죠. 그쵸. 아마 도현님도 그런 마음으로 친구를 위해서 네. 조금 더 내가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네. 나중에 얘기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고민 같은 경우에는 공유를 많이 하는데 좀 지치는 순간, 음. 지치는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 때는 좀 해결이 되고 나서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잘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네. 요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을 안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저는 그 영화를 좀 좋아해요. 인사이드 아웃 아, 네. 애니메이션. 네, 저도 좋아합니다. 감정을 잘 보여주잖아요. 네. 제가 그거 보고 느꼈던 게 나도 저런 감정들을 혹시 숨겼었던 게 아닐까 음, 이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네. 혹시 뭐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 있어요? 저는 어제 봤는데요. 프로젝트 아, 헤일메리라는 그거 최근에 흥행했잖아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배우 이름이 라이언 고슬링 어, 맞나? 네, 맞는 것 맞죠? 같아요. 라라랜드에도 네네. 나오셨던 왜 그 영화가 되게 좋았어요? 좋았던 거 맞죠? 그러니까. 네, 좋았습니다. 아, 이게 줄거리를 설명을 네, 스포일러니까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런 부분이 그냥 좀 좋았다. 뭐 SF적인 거잖아요. 맞죠? 네, 거기에 외계인이 나오는데요. 외계인과 소통을 하기 위해 좀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소통을 정말 하게 되고 정을 나누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사람과 사람만의 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뭐 동물에게 정을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교류를 하는 걸 봤을 때 좀 뭉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그 네, 주인공의 서사가 도현님의 무언가 마음을 좀 건드리는 네, 게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스포일러 할 수 없기 때문에, 아, 이 말씀드리고 정도로 싶지만 이 정도로 설명하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관에 가서 보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네, 추천드립니다. 제가 영화 잘 물었네요.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우리 방송 마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색 질문인데
일탈의 시간이 딱 하루만 주어진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혹시 일탈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도희는 어때요? 일탈을 자주 하진 않는데요. 전 소확행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소확행 얘기해 주셔도 되고. 저는 시간이 난다면 친구들과 피크닉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 피크닉 많이 하는 데가 뭐 한강이라든지 네. 뭐 남산에 같이 올라가도 되고. 어디 갈 것 같아요? 저는 굳이 뭐 특별한 곳이 아니어도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뭐 집 주변에 있는 공원에 가서 음. 뭐 피자를 포장해서 가서 먹는다거나 이런 정도여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탈인 것 같지만 또 소확행을 느낄 수 있는 네. 친구들도 만나서 수다 떨고 네. 내 감정을 즐겁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럼 우리 이렇게 1시간 넘게 좀 대화를 나눴거든요. 도현님은 어떠셨어요? 저 너무 즐겁고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도현님이랑 얘기하면서 조금 좋았던 게 네. 도현님이 방송 중에 많이 웃으셨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면서 얘기를 나누는 거고 네. 구독자분들은 이 목소리로만 만나겠지만 많이 웃으셨기 때문에 저도 네. 즐거운 방송이었고 이 좋은 기운이 구독자분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오셔서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 전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현님, 우리 방송 인스타와 이메일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방송 이외에 인스타 사이사이팟과 이메일 사이사이팟 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늦은 선택, 타이밍이 맞는 순간들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 안녕!